자, 다음은 백신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혈전 얘기가 자꾸 나오죠. 20대 남성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전증이다. 뭐 앞서서는 60대 환자인데 이어서 두 번째 국내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국에서는요, 동일 백신 접종자들은 유사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뭐 입원 치료 중이고요. 지병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그 혈전 부작용하고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 의약품청에서도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공고하고 있고, 네. 하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그 관련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The committee has come to a clear scientific conclusion. This is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Unser Ziel ist es, und das ist das gemeinsame Ziel von Bund und allen 16 Bundesländern, dass schon morgen im Laufe des Tages wieder mit Impfungen mit AstraZeneca in Deutschland begonnen werden kann. 네, 유럽의학청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지금 이 내용이 나온죠. 유럽의학청이 그동안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안전하다. 이제 최종 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등등이 지금 접종을 일시 중단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정부가 일단 많이 확보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서 저런 최종 결정이 나왔으니까 한숨을 좀 돌렸다. 뭐 이런 좀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백신과 관련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좀 불안과 궁금함 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좀 설명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이건 뭐 앞서도 봤던 영상으로 확인해 봤던 유럽의학청 설명입니다. 안전하다는 입장이 나왔다는 거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EU, 유럽연합 5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혈전은 그 가운데 30건이다. 이거는요, 자연 발생률보다 낮은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매년 17,000명 정도가 혈전증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하면 한 60만 명 이상 맞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2명 발생했으니까 확률적으로 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좀 여기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많이 생겼는 건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유럽연합에서 설명된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맨 위에 있습니다. 500만 명 중에서 신고는 30건. 그리고 유럽과 영국에서 1,700만 명이 접종을 마쳤는데 37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자연 발생보다도 낮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습니다. 자, 주은 교수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은 교수님은 앞으로 이제 접종 받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백신인지는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으신다고 결정이 되신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꺼리낌 없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좀 불안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많이 도입이 될 예정이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화이자 백신과의 비교 때문에 이 신뢰에 좀 의문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60%대를 말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이 90%대라는 것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 화이자 백신의 결과가 먼저 발표가 되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이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전문가들은 50% 이상만 되어도 이 백신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된다. 변별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에서 발표한 것도 유의미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접종 결과 혈전 발생률을 비교해 보니까 예. 두 백신 차이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뭐 비슷한 걸로 나왔다고 네,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 맞게 그냥 혈전 발생률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신으로 인한 혈전 발생률이 자연 발생률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좀 지워야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은 게 접종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를테면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접종 이후에 어떤 방법들이나 예후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직장의 휴가 유무 가치도 같이 고려해 보셔서 계속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가 안전하다는 좀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하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화이자 백신과 관련된 혈전증 얘기는요. 백신 접종 후에 혈전증을 호소하는 사례 건수입니다. 인과관계는 지금 없다, 모른다. 뭐 지금 뭐 그런 연관성 없다라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요. 그 얘기가 좀 설명돼 있습니다. 네, 이종욱 변호사.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자면 예. 그냥 간단히 좀 넘어갈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혈전증 생기는 게 확인은 좀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은 WHO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예, 미국 정부도 WHO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또 유럽에서의 그동안의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유럽 각국들이 지금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 유럽의 의학청을 우리 국민이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불신은 여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 하에서 이 문제는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례가 없으면 몰라도 한두 건이라도 사례가 나오면 일단 그 예를 들어 혈전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좀 약간 그 접종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백신과 관련 얘기가 뭐 매일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조사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도 있겠지만요. 코로나 그리고 취업난 그리고 집값 폭등까지 삶이 팍팍한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결혼이 줄었으니 당연히 출산도 줄게 되겠죠. 자, 뭔가 속 시원한 대책 어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